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생은 내가 도와주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생이다. 또 상극은 나보다 약한 자를 극하면 내가 관리,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나보다 강한 글자를 극하면은 내가 도리어 극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가 상극의 논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생상극의 그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신, 오행은 각각 음과 양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그 오행의 음과 양으로 나누면 10가지 경우의 수가 되죠. 그것을 이른바 십신이라고 그래요. 그 십신을 공부하다 보면 나의 재물이 어떤 글자인지, 나의 직장은 어떤 글자인지, 나의 그 문서라고 할까요? 문서나 공부는 어떤 글자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주를 그 만세력에서 뽑으면은 일 밑에 있는 글자가 일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간이 사주의 그 주인공입니다. 본인입니다. 즉 나예요. 여기는 경금일간이니까 금의 천간은 경신이 있는데 이 경이 나예요. 경이. 이 금을 생해주는 것을 이른바 인성이라고 그래요. 토가 인성이래요. 토. 인성은 나를 생해주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복이라든지 내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가 편히 쉬고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경, 의복, 집 이런 거는 다 인성에 해당합니다. 또 그 의복과 집뿐만 아니라 나의 학력, 이 공부도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제가 학력이 높으면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성은 공부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또 집이니까 또 공부나 학력은 주로 문서로 되어 있죠. 이 문서운이라든지 집문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기도 해요. 예, 또 이게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 쥐, 즉 결재권이 있는 사람, 조직운, 권력운을 뜻하기도 해요. 작게는 의복이나 집서부터 내가 또 공부라든지 문서, 학력, 또 결재권 등의 그 조직운 이런 걸 모두 인성이라고 그래요. 나를 보호해준다 이거죠. 내가 생해준 거는 나의 활동성이에요. 그거는 식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식신과 상관을 함께 이야기할 때 식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생한 거니까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이 식상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활동, 나의 아이디어, 나의 움직임, 내가 하는 일, 모두 다 식상에 해당합니다. 여자 사주가 이 사주가 여성이라고 그러면은 이 식상, 수가 자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식. 또 이렇게 나를 생해준 것은 인성이라고 그러고 내가 생해낸 것,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극하는 것,
내가 극해서 이걸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나무는 이 쇠붙이, 도끼나 아, 낫 등으로 통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극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재성이라고 해서 나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재물, 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재성이라고 그래요. 이 사주가 남자라고 그러면은 목이 재물이자 즉 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될 수가 있죠. 거꾸로 나를 극하는 거, 나를 극하니까 내가 그걸 따라야 되죠. 이 화에 해당하는 것을 이걸 관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관은 직장을 의미하기도 해요. 직장을 주로 많이 의미하죠. 나의 사회적 직책, 내 직업, 또 이 사주가 여자라고 그러면은 관이면은 남자이기도 해요. 나를 극해가지고 내가 그걸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범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관살에 해당합니다. 관살. 이렇게 이 사주에서 경금이 나면은 금이 내가 되는 거예요. 금이. 또 다른 사례를 보면요. 이 사주는 일간이 병화니까 화가 나예요. 나를 생화해 주는 건 인성이 되는 거고요. 내가 생한 것, 내가 생하는 것은 이게 식상이라고 그래요. 논리는 식신상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나의 생각, 약간 내 몸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의미해요. 나의 활동성도 되고, 나의 아이디어도 되고, 나의 아랫사람을 내가 도와주니까 나의 아랫사람도 되고요. 나를 생해주는 사람은 주로 부모가 되죠. 어머니가 나를 낳죠. 그러니까 인성은 아까 이야기한 의복이나 뭐 안경이나 또 자동차나 집이나 등등 플러스 어머니이기도 해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으니까요. 또 부동산 같은 경우 문서 이걸 의미한다고 했죠. 이렇게 병화일간에서는 목이 인성이 되는 거예요. 목이. 또 내가 극하는 게 금이거든요. 금이 나의 재물이에요. 나의 재물이자 돈이자 이 사주가 남자라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꾸로 나를 극하는 것은 수극화하니까 이것이 관살이 되는 거예요. 관살. 예, 이게 남자라고 그러면은, 직장이 되는 거고요. 또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입장에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식한테, 극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을 따라야 됩니다. 남자들. 이게, 에, 자식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원리가 이 음양 오행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저래라 시킬 수 있겠으나 나이 먹으면은 자식을 따르야 됩니다. 예, 남자도요. 예,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만세력에서 그 본인 사주를 뽑아서 만약에 토일간, 무토나 기토일간이면은 나를 생해주는 게 화가 인성이 되는 거고요. 내가 생한 거 금이 식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극하는 수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또 나를 극해주는 목이 관살이 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도 다 동일한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본인 사주를 가지고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주에 있어서 병화가 나죠. 그러면은 나와 같은 병은
이렇게 비견이라고 그래요. 이 비자가 견줄비예요. 이거 더는 어깨견. 누가 더 큰가 이렇게 견주어서 비교한다는 거죠. 비슷비슷하다, 같다. 병화나 사화가 오면은 이걸 비견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안쪽에 있는 것은 음양으로 따지면 음입니다. 상대적으로. 아, 목화는 크게 봐서 여기 목, 화는 크게 봐서 양이라고 그랬고 금수는 크게 봐서 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음양으로 분류했을 때 그렇고요. 소음양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병화나 병화는 상대적으로 양이에요. 정화 대비해서. 정화는 병화에 대비하면 상대적으로 음이에요. 그래서 음은 이렇게 수렴, 응축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이 원 안에다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병은 정 대비 팽창 확산하니까 상대적으로 양이에요. 그래서 양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 원 밖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병화 일간이기 때문에 병화나 사화가 오면은 이걸 비견이라고 해요.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데 병화 입장에서 정화나 오화가 오면은 이걸 겁재라고 그래요. 내 재물을 겁탈해 간다. 내 사주에 이런 겁재가 많으면은 아,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재물을 겁탈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아 간다는 의미죠. 또 내가 생하는 것도 음양으로 따지면 무토는 양이고 기토는 음이에요. 그래서 나와 음양이 이렇게 내가 플러스 양인데 원 밖에 있으니까 양이죠. 나와 음양이 다른 거는 정자를 붙여요. 음양이 같은 거다. 그러면은 양 있으니까 그때는 치우쳤다 그래서 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식신상관에서는 이렇게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편자를 쓰지 않고 재물이나 관살은 이렇게 정제, 편제를 썼어요. 근데 식상은 나와 음양이 같으면은 이걸 식신이라고 해요. 식신. 모토나 진, 술 이것은 식신입니다. 나와 음양이 다르면은 기토, 축토, 미토는 상관이라고 그래요. 상관. 왜 그런지 다음 언젠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생하여 주는 것이 인성인데 내가 플러스 화예요. 그러니까 인성도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간목이나 인목은 나도 플러스 간목이나 인목도 플러스예요. 그래서 편인이라고 그래요. 인성을 이렇게 내가 플러스인데 이렇게 을목, 묘목은 음양으로 따지면 음이에요. 그래서 정자를 붙여서 정인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정인. 나와 음양이 다르면은 편인, 아니 같으면은 편인. 내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정인입니다. 그래서 도와줄 때, 나를 생화해 줄 때, 이 편인은 의붓 엄마라고 그럴까요? 이게 새엄마, 계모, 뭐 이렇게 해당하고요. 성인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극하는 게 관살인데요. 관살도 음양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밖에 있는 것은 나하고 음양이 같아요. 내가 플러스인데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때는 편관이라고 그래요. 치우쳤다 이거죠.
관도 나를 극하는 관도 내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관이면은 이 개수나 자수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음양이 맞았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그래요. 정관. 또 내가 극하는 재물도 음양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경금이나 신금은 플러스 재예요. 플러스 양이죠. 음양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편재라고 그래요. 편재. 또 마이너스 재는 신금이나 유금에 해당하는 글자는 나와 음양이 짝이 됐다. 그래서 정재라고 그래요. 정재. 그래서 이거를 이런 글자를 보면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토는 이게 식신이 되는 거죠. 경금은 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을목은 운에서 을이 왔으면 이걸 정인이 온 거예요. 정인. 그리고 신금은 편제죠. 편제를 깔고 앉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게 내가 재물을 깔고 앉았다. 이거는 편인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식신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살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의명이 같으니까 이 편관이죠. 이런 식신, 상관, 정관, 편관은 이 구별의 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나머지 편인, 정인, 정제, 편제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구분의 그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견겁제도 중요하고요. 이 식신상관으로 음양을 나누는 거와 정관, 편관을 구분하는 그 실익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른 건 이 편인정인과 정제, 편제는 굳이 구별할 이익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요번에는 만세력에서 내 사주를 세워놨는데 보니까 일간이 내가 정화다. 그러면 이게 음간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내가 생한 것이 식상이라고 그러는데 나와 같은 거잖아요. 이게 음이 내가 생한 것도 음이다. 내가 음인데 그러면은 나하고 같으니까 이걸 식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식신. 기토나 축토, 미토가 오면 이게 식신이라고 그러고 나는 음인데 양의 토가 왔다. 음양이 다른 경우 무토나 진술 이런 토가 오면 이걸 상관이라고 그래요. 상관. 또 나를 생해 주는 것이 을목, 묘목이 오면은 이게 인성인데 나하고 내가 마이너스 화인데 이 도와주는 인성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편인이라고 그래요. 편인. 내가 마이너스 화인데 플러스 목이 와서 나를 생했다. 그러면 이걸 정인이라고 그래요. 간목이나 인목은 정인이 되는 겁니다. 또 나를 극해 주는 것이 관살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개수나 자수는 나와 음양이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편관인이 되는 거예요. 개수나 자수는. 그러나 임수나 해수는 나를 극해 주는 건데 내가 마이너스인데 얘네들은 밖에 있어서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관이라고 그래서 음양에 잘 맞았죠. 그래서 정관이라고 그래요. 또 내가 극하는 것은 재물인데 재도 음양을 보니까 신유는 마이너스 재예요. 그래서 이걸 편재라고 그러고요. 안에 있으니까. 경금과 신금은 나는 마이너스인데 얘네들은 양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맞았다. 그래서 이건 정제라고 그래요. 정제. 이것을 계속 글자를 보면은
특히 이 식신과 상관, 편관과 정관, 요거는 반드시 구별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겁재와 비견도 역시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편인, 정인, 편재, 정재 이거는 구별의 이익이 없지는 않으나 구별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게 사주를 읽어 나가는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내 사주에서 어떤 글자가 재물에 해당하는지. 이 사주에서는 유금이니까 이게 재네요. 편재가 왔네요. 편재. 정화가 사화를 깔고 왔으면 이게 겁재를 깔고 앉은 거예요. 배우자 궁에 겁재가 온 거고요. 이거는 정관이 온 거예요. 정관이. 이거는 편관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기토는 식신이 되는 거고요. 임수는 정관이 되는 거예요. 또 인목, 호랑이는 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주 8글자를 읽어 나갈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십신이라는 게 오행상 나와의 관계가 이 두 가지씩 다 나와요. 내가 생한 것도 두 가지, 나를 생하여 주는 것도 두 가지, 내가 극하는 것도 정제, 편제 두 가지, 나를 극하는 것도 평관, 정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를 10가지의 글자다. 그래서 십신이라고 그래요. 십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는 명리 공부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지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병화가 사화를 보면은 이걸 록이라고 해요. 록. 녹봉이다. 월급이다. 또 나의 몸이기도 해요. 나의 신체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이 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간목은 인목을 봐야 록이고, 을목은 묘목을 봐야 록이고, 이런 록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